안녕하세요. 저는 강주현이라고 합니다. 사진과 입체와 드로잉이 결합된 입체 사진 드로잉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플랫폼 제주 아티스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입체 사진 드로잉은 조각과 사진과 드로잉을 결합해서 새로운 입체 드로잉을 만드는 저의 고유한 조형 언어입니다. 입체 사진 드로잉의 처음 시작은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정도였을 거예요. 2학년, 3학년 사이였을 것 같은데, 그때 사진 수업을 우연히 듣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막 나오던 시기여서 그 디지털 카메라, 그다음 아날로그 카메라, 이제 흔히 필카라고 얘기하는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출사를 나가서 찍은 여러 장의 사진들이 제 마음에 들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이게 사진 찍는 이제 기술이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사진을 찍다 보니까 저의 어떤 그 현장에서 느꼈던 생생한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 그리고 여러 이 동식물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실제와 같이 표현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주 매체가 어떤 것이다 이것보다는 제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매체를 드로잉적 행위로 연결하는, 그래서 입체이기도 하고 사진이기도 하고 드로잉이기도 한, 그래서 조각과 사진 그리고 드로잉이 1대1의 관계로 대등하게 작용하는, 상호적으로 작용하는 어떤 조형의 언어가 입체 사진 드로잉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만의 독특한 조형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들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생각들은 좀 다양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가 어떻게 보면 현재의 시간 그리고 공간의 어떤 작용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한테 시간과 공간의 의미는 조금 다르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은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순간 아니면 순간의 연속, 이런 것들을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물리적인 시간 말고 연속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것들, 이렇게 큰 어떤 카테고리처럼 묶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구조를 갖는 어떤 것들일 것 같아요. 우리가 공간을 인지하게 되는 순간은 멈춰 있는 순간들이거든요. 그리고 공간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 부들이 어떤 그 공간의 구성 요소로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순간의 구조를 갖는 것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순간적인 것들은 연속적인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정되지 않는 것들하고도 연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물질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물질이 계속 변하는 어떤 유동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순간의 구조를 갖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순간의 구조를 갖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고정되어 있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형태가 완전한 것들, 혹은 물질적인 것들, 그리고 이 유동하지 않는 어떤 형태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고의 고정성도 이 공간의 개념으로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제 작업은 좀 많은 줄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줄기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옮겨 다닌 작업실 공간이라든지 여러 주변 환경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2007년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2007년부터 제가 서울의 대학원을 가면서 서울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2009년 첫 개인전의 타이틀이 듀프 스타일이었고요. 그리고 이 복제되는 이 여러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 사람의 의복을 가지고 그 입체 배열로 OHP 필름에 사진을 인화하고, 그리고 그 인화된 사진을 세로로 길게 자르고, 그리고 배열하면서 만든 사진 입체였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게 되게 급변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제주도에서 작업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가니 되게 굉장한 변화도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도 되게 신선한 충격들이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많이
다른 어떤 지점에 있구나. 그리고 되게 민감하고 빠르게 바뀌는구나. 그리고 제가 알던 사람들이 제가 겉으로 보는 것하고 이 속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뭔가 계획하고 이런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 그래서 겉모양으로만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이것들을 같이 읽어 나가야 되는구나. 사고적으로 많이 확장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조금 더 이제 제가 사물을 관찰하거나 아니면 이 현상들을 관찰하는 시각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의자 하나와 네 개의 의자라는 2015년 개인전이라든지 아니면 이 뭐 사유된 공간 이런 작품들은 제가 뭐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분석적으로 제가 관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던 전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 2017년에 그 인터넷 플랫폼으로 이제 작업실을 좀 옮기게 되면서 제가 이 사용했던 공구들 전부 다 들고 갔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원래 오래 사용했던 공간에서 이제 낯선 공간으로 가게 되니까 이 공구들에 대한 낯설음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작업이 먼저가 아니고 이 공간이 먼저 친숙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물들을 매일매일 일일이 드로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드로잉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사진 드로잉이 나왔고, 그리고 그것들로 해서 이제 감정이 이입된, 제 시선과 특히 촉각적인 어떤 부분들이 이입된 강렬함을 갖는 여러 공구들이 탄생을 했고요. 그 작품들을 저는 이제 감정의 신체라는 말로 작가의 신체성이 대입된 입체사진 드로잉 작품들, 그래서 소재는 제 주변에 있는 공구들로 작업이 되어졌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8년에 제주도에서 이제 개인전을 갖게 됐는데요. 그게 불안한 경계라는 개인전이었어요. 이때는 물론 입체사진 드로잉 작품도 등장하긴 했지만 주요한 소재는 이제 개발과 보존이라고 하는 그 경계적인 시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이제 뉴욕 개인전을 하면서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제주도의 문제에 대해서. 20년 이후에는 이제 제주에서 아무래도 활동하는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서 생기는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무형의 것들이고 고정되지 않는, 계속 변하는 어떤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작품의 소재로 삼으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과거에서부터 알았던 관계들, 그리고 제가 서울에 잠깐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한 10년간 머물면서 이 변화된 관계들, 그리고 다시 제가 제주도로 왔을 때 더 깊게 개입되면서 느끼는 관계들, 이게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이게 일관되게 생각하는 것들이 동시적인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정적으로 이건 이걸 거야, 혹은 뭐 이런 건 이런 모양이야 라고 인식하기 쉬운데,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다른 생각들 혹은 다른 의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그게 흔히는 뭐 경계라고 우리가 어떤 사물의 경계, 어떤 현상의 경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경계는 이제 구분 짓는 어떤 의미가 좀 강해서 저는 약간 동시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것도 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게 합쳐진 어떤 형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일상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보통 나누긴 하는데, 코로나가 우리 일상에 대해서 준 변화들, 어떻게 보면 일상은 정말 너무나 평범한 어떤 것들이었을 거예요. 행동도 어떤 의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을 거고, 이게 당연한 어떤 것이었을 거고,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일상의 영역은 그런 평범함이 하면 안 되는 금기처럼 다가오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을 꿈꾸게 됐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본 일상은 이 코로나 시대 이후의 일상은 일상과 환상이 공존하는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간접적일 수 있고요. 왜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간접의 방식들이 그런 일상과 환상이 연결된 그 중간자적인 어떤 일상들을 표현하는 방법들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그 일상, 환상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 동시적으로 발현되는 어떤 동시대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그 제주 아티스트 프로젝트에 이제 출품되는 작품은 크게 세 가지 맥락을 갖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대상들을 어떻게 관찰하는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어떤 그 주요한 골자 있는 작품들, 그게 넘어지는 의자 시리즈의 작품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물들이 저와 같이 동감해서 나오는 작품들, 여러 감정들이 대변된 작품들, 감정의 신체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온 작품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와 그 다음에 저와 그 다음에 동시대적인 어떤 제주도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들, 그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는 뭐 컵이라든지 아니면 버려지는 뭐 오브제, 이런 드로잉 작품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이 사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물들에 작용하는 지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분석적으로 바라보는 사물, 그리고 제가 감정이 동화가 돼서 변형된 사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사물, 이렇게 사물들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이번 전시 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다양하게 변화되는 사고들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저걸 것이다, 혹은 뭐 이런 고정된 형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이에 동시적으로 작용하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던 내용이나 아니면 알던 형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어떤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랬을 때 바라보는 관객도 그 차이들을 각자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정해진 어떤 사고 혹은 보여지는 어떤 것,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차이들, 그리고 그런 주관적 의미의 차이들이 그런 현상이나 사물들을 다르게 보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다른 시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담론을 만들어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주의 문제들,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들, 뭐 세계의 문제들 전부 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의 작품을 통해서 고정된 것들에 대한 좀 확장된 차이를 느껴보시는, 그리고 그 차이들로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이 시각을 갖게 되는 그 지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 작품이 약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 미술을 하고 있는 김강훈이라고 합니다. 제 작품의 경향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는 것은 태초에 선택해서 탄생하지 않았고,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사물들, 모든 것은 우연인 듯 필연처럼 헤어지면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우연한 어떤 만남들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의 관계성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가령 어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회의 관계, 나와 어떤 사물들의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성장하면서 만나는 인간관계는 대화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했고요. 진실된 대화를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이 구현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를 마시는 행위는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이자 어떤 구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그 구조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대화에 초점을 맞췄어요. 사람들이 차를 길어 넣거나 어떤 물에 얼굴에다가 뿌리는 어떤 그런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을 통해서 어떤 인간 구조의 모습들을 풍자하면서 말이죠. 저는 낚시라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자연과의 어떤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어느 날 그 고기를 잡았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비를 맞고 고기도 비를 맞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어떤 동등한 입장, 승패가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했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를 동등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존재가 저한테는 되게 궁금한 지점이었고요.
그동안 나를 둘러싼 모든 대상들과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그 관계가 확정되는 순간이었어요.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길은 지워졌고 갈 곳을 잃었을 때 비로소 자유를 얻는 그 방랑자의 어떤 인생의 모습에서 전시 제목을 지었거든요.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길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자는 다짐도 있었고요.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모두가 동등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최근 제가 하는 작업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출품한 작품들은 기존에 해왔던 제 비작업과 인물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전 작품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만들어주는 3자의 입장으로서 작동했다고 한다면, 이번 인물 작품에서는 그 3자의 침묵성에 집중을 했어요. 3자는 누구의 편도 들어줄 수 없거든요. 1자와 마음이 같으면 3자와 같을 수 없고, 2자와 마음이 같으면 3자와 완벽한 3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자는 침묵할 수밖에 없지만 시선으로서 동등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낚싯대를 들이우고 침묵하며 응시하는 어떤 낚시꾼의 모습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뭔가를 잡기 위한 주체로서의 행위로도 볼 수 있지만 낚시꾼은 오로지 그 뭔가를 잡기 위해서만 바다로 나오진 않거든요. 그것을 저는 자연을 마주하고 침묵할 수 있는 시간을 잡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시간은 3자가 되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라 느껴졌어요. 그림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수년간의 일기를 한데 묶어서 이제 말과 글이 아닌 이미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안에는 희노애락을 동반한 자기 성찰과 수없이 하고 나가는 어떤 자기 반성,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저의 의지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저의 의지는 내가 주체로서 나의 생각을 공곡하게 하는 주장이 아니라, 그림을 보는 사람이 어떤 자신의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중간자, 침묵하는 제3자의 역할로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서울에 좋은 공간이 생겼다고 해서 참 고마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그림 그리는 작가 김강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조각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선일 작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체 조각을 주로 작업을 하고요. 그 작업을 통해서 저의 감정이나 이런 사회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작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화상은 저의 모습을 표현한 것도 있지만, 내면적인 감정을 작품에 통해 이입을 시키고, 그 이입을 시킨 작품을 이성과 본성이라는 두 개의 감정을 하나의 인체에 녹아는 걸 이제 표현을 하려고 했어요. 그 표현한 형상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자화상 연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돌담은 주변을 걸어 다니다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제주 돌담인데, 어느 날 제가
어떤 상황과 맞닥뜨려서 다르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 같아요.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 돌담 사이에 있는 돌멩이 하나가 저의 모습처럼 보였고, 그 모습의 하나들이 아둥바둥 밀치고 웅크리고 나만의 공간을 만들려고 부단하게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모습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담 작업은 그 안에 속해 있는 저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밀치고 내고 또 자기의 공간을 찾고 거기에서의 서로와의 타협도 있고, 이런 모든 이런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그 밀쳐내고 하는 그 틈들의 공간이나 그 틈들이 제주의 돌담처럼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바람구멍을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을 작품으로 좀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재료는 저는 완성됐을 때의 캐스팅 재료보단 시작할 때 최초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손으로 표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흙을 만지고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저는 흙이 제일 저한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감정의 표현을 강약을 조절하기에 가장 적합한 재료가 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성장과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작업은. 작가로서의 작업을 한다라기보단 김선일이라는 사람이 작업을 하는, 그리고 지금 그 작업을 통해서 저를 계속 되돌아보고 고민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하는 지향점은 저와 같이 성장하는 작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저의 작품을 통해서 제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그냥 관람하기보다는 저의 마음과 저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나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분들이 보는데 자신의 삶과 저의 작품을 투영해서 좀 더 생각하는 지점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통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의 현 위치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되물음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자리를 만드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로 인해서 제주도에서만 전시가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전시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고요. 제주에서도 관광객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도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한 분들에게 제 작품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도희김이라고 합니다. 제 그림은 보통 풍경을 주로 그리게 되는데요. 전통적인 기법에 의한 채색화를 통한 한국화를 구사하고 있고요. 또 디지털 작업을 이용해서 제가 컴퓨터를 이용한 그 디지털 산수화 장르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저 작품 전반의 주제는 인간이 자연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위대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있는 경외심을 넘어서는 공포스러운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자연은 그 원시적인 아름다움이 있다고 다들 이야기하는데요. 그 원시적인 아름다움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찾을 수가 있고, 저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자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의 삶,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자연은 반드시 그 원시적인 자연만이 아니라 인간과 역사를 같이 하고 있는 자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제 그림에 녹아 있습니다. 주로 붉은색과 노란색 위주의 색깔을 많이 구사를 하는데요. 색이라는 거는 인간과 자연이 이렇게 마주할 때 직접 맞닿는 공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에 따라서 대기도 변할 수 있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에 의한 색의 느낌, 이런 것들이 대기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는 분체라는 이런 재료적인 특성에 의해서 내가 자연을 바라볼 때 자연과 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대기의 표현을 색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밤하늘에 별이 정말 많이 떠 있어서 야, 정말 멋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게 공포스러운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또 너무 맑은 하늘, 너무 아름다운 구름, 이런 것들을 볼 때 물론 처음에 접근할 때는 아름답다 라고 접근하지만 그 안에서 제 경험과 어떤 제가 살아온 이야기, 이런 것들이 묻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라는 그런 대상으로 자연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두려움, 그런 자연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들이 제 작품을 관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화를 전공했고 한국화를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요. 한국 채색화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법으로 아주 현대적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싶은데 디지털 산수화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디지털 산수화, 또 영상 매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국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성이 매체와 만났을 때, 현대적인 어떤 이미지와 만났을 때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작업은 전통 산수화를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화선지에 먹으로 그리는 산수화 말고 현대적인 산수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 인간이 살아가는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주에서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거나 제주를 벗어난 곳에서 자연을 바라볼 때도 인간의 삶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수도권에 소개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수도권을 넘어서 또 제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또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